민짱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RDD에 이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장표인데요. 이제 RDD에 앞서서 RDD가 스파크 하위 레벨 인터페이스이자 결국 런타임의 핵심이 RDD였잖아요. 그래서 RDD가 저수준으로 결국 엔진단에서 돌아가는 것은 RDD인데 저희가 이번에 볼 데이터 프레임은요. 이제 고수준 API입니다. 즉 이제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제 작업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고 다시 저수준으로 돌아갈 때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최적화 기법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보면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R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프레임처럼 테이블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행이 있고 뭐 열이 있고 이러한 테이블 형태로 보여지는 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제 스파크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 프레임과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분산 처리에 염두에 둔 설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설계에 맞게끔 스파크 개발자들이 만든 카탈리스트 엔진으로 좀 더 빠르고 고성능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엔진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RDD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에 그런 기능들을 더 넣었다라고 해서 고수준 API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의 내부 실행 플로우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맨 왼쪽에 시퀄이 있고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수준 API인데요. 이 세 가지 형태가 데이터 작업을 이루어질 때 엔진단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스파크가 빠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옵티마이저 때문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코드를 쳤어요. 코드를 쳤는데 이제 스파크 엔진 내부단에서는 이제 그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저가 분석을 해요. 너 코드는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우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노드에는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논리적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분석을 해서 논리적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 논리적 플랜이 최적화된 논리적 플랜을 찾으려고 엔진단에서 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그 논리적인 플랜이 물리적인 플랜, 즉 진짜 실행이 되는 물리적인 플랜으로 이루어지고요. 중간에 비용 모델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리소스가 덜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분석에 비해서 리소스들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냐라는 비용 모델을 보고요. 그리고 선택된 물리적 플랜이 결국 저수준 API인 RDD 형태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사용하기 쉽게 시퀄이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뭔가 작업을 올려놨더라고 하면은 엔진단에서는 결국 RDD 형태. 왜냐? 스파크는 분산 처리가 되는 메모리 위에서 분산 처리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RDD가 그런 분산 처리를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엔진에서는 결국 RDD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최적화 그런 기법을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수준 API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스파크 개발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스파크 엔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운영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어쨌든 데이터를 어쨌든 불러왔을 때는 RDD 형태일 거예요. RDD에서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서 거기 위해서 데이터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RDD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를 볼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RDD 형태로 로드를 해야 되겠죠. RDD로 로드를 해서 각주를 파싱을 해서 정형화된 과정을 사용자가 코드로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활용을 하겠죠.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RDD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로우의 데이터를 튜플 형식으로 저장한 RDD를 사용을 해서 투 데이터 프레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케이스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스키마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이 개념 설명 이후에 제가 이제 직접 그 코드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형 데이터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냐라는 건데 정형 데이터는 이제 대표적으로 소스 데이터가 DB에 있을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로 불러지겠죠. 그럴 경우에 스파크에서도 그대로 정형화된 데이터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바로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러한 뭐 JDBC나 ODBC나 커넥션 드라이버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스파크 위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코드 작업을 한 것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 객체가 스파크 컨텍스트가 이제 메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스파크 버전 2 이상부터는 스파크 세션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RDD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도 생성하기 쉽게끔 두 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나온 게 바로 스파크 세션이에요. 이제 스파크 세션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는 것을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